안녕하세요, 용띠 여러분. 2019년 용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참 여유가 없기도 했고 너무 생각도 많고 그래서 좀 힘드신 한 해를 보내시진 않으셨나요? 사람이 참 욕심도 부리고 싶고 갖고 싶은 것도 있고 팍팍 돈도 쓰고 싶고 그래야 좀 살맛이 나잖아요. 남들한테 주기도 잘 주면. 근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잘 맞지도 않고 그래서 남몰래 좀 쓸쓸한 느낌이 들진 않으셨나요? 기운 내시라고 제가 2020년에 대한 아주 좋은 소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0년은 용띠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 만큼 정말 자신의 기운을 마음껏 펼치시는 한 해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 하면서 그걸로 적절히 보상도 받으시고 인간답게 살아볼 때가, 그런 때가 찾아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 여러분의 목소리를 참 듣고자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능력을 펼치면서 또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네요. 자, 그럼 팩트만 한번 폭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용띠의 마음 건강은 재물운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재물운이 들어오는 만큼 행복 지수도 높아져서 마음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 물질 만능주의라서 막 그렇다기보다는 만물이 물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은 물질이죠. 그리고 마음도 물질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마음이 물질 그 자체라서 이걸 잘 내보내려면 나한테 있는 물질 또한 잘 써야 되는, 그 물질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쓰면 안 돼, 저렇게 벌면 안 돼, 이 돈은 이만한 가치가 있고 저 돈은 가치가 없어 라고 그렇게 확고한 마음,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자기 기준을 가져와서 내 안에서 정해버린 그 마음이 다른 것을 허용하는데 걸림이 되게 하는, 그러다 보면은 난 부족한 사람이야 같은 근거 없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확산되기도 되게 쉽거든요. 이건 용띠가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런 거지 본인이 못나서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띠 분들이 참 정말 그러신데 잘 몰라요, 본인들이. 그 상상력이란 것이 향하는 그 방향에 따라서 삶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또 지옥이 되기도 하잖아요. 또 마음에, 이 생각에, 머리에, 몸에 탁한 상태가 있다면 차분하게 거기서 나오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친년에 이제 좋은 기운이 용띠분들한테 손을 뻗을 거니까 그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년에 용띠분들에게는 재물운이 들어오면 축적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은 그동안 사고 싶었었던 거,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먹고 싶었던 거, 뭐 입고 싶었던 옷, 뭐 가고 싶었던 동네, 보고 싶었던 영화, 아낌없이 자기에게 쏟아 부어서 스스로를 이렇게 격상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쌓인 것들을 그렇게 풀어내 주시면은 그게 힘이 돼서 타인을 사랑하는 것도 더 잘 되실 거예요. 둘째로 몸 건강인데요. 그렇듯이 물질로 나의 얽힌 그런 실타래를 풀어주신다면 그거 자체가 이제 기혈순환 작용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몸도 더 열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몸과 마음은 하나라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은 승천하기 전에는 뱀이잖아요. 뱀띠 운세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뱀은 인간의 그 뿌리 에너지라고 해서 힌두교에서는 쿤달린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래서 인도 힌두교나 고대 기독교도 그래요. 그리고 고대 신화 등에서도 인간의 이 뿌리 에너지를 뱀으로 표현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섹슈얼리티 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의 무의식 속에 가장 금기시되어 있는 부분, 동경이 되어 있기도 하고 혐오의 대상이 되어 있기도 한 그 경계에 있는 것이 바로 성적인 금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SM이라고 해서 그런 억압된 성적 판타지를 합의된 폭력을 사용해서 건강하게 서로한테 해소를 하는 성적 유희를 일컫는 용어예요. 인간의 그 잔인성이 한 측면인 만큼 그걸 부정하기보다는 부부 사이나 연인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식으로 서로 이행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용띠와 뱀띠 분들에게 신선한 활력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솔로이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자위도구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파트너를 만나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이성애든 동성애든 뭐 양성애든 뭐 무성애든 다 열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저도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좀 이상했고 부정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게 건강한 방식들이 다 있더라고요. 인간은 정말로 다채로운 존재라서 그 고정된 무엇만 고수하시는 것도 그런 것도 멋져요. 되게 멋지긴 하지만 거기에서 조금 이탈해서 새로운 것을 만나시는 것도 이탈해서 하는 것들, 그게 혈액순환에 좋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연인 인연운. 2020년은 인연운도 쭉 좋을 전망입니다. 이 뭐 제가 지어내고 위로를 해드리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렇게 나옵니다. 이 관계 때문에 내 삶이 무거워지지 않고 그때그때 이렇게 풀고 또 하루를 시작하고 이런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용띠분들이 또 워낙 뭐 호감을 잘 사기도 해요. 매력이 많으세요. 용띠분들의 상대가 될 분들, 그분들도 용띠분들이 참 워낙 매력적이라서 쉽게 참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용띠분들이. 내가 그래서 그런가? 이게 절대 아니거든요. 신년에는 그래서 여러 사람을 한꺼번에 만나실 기회도 많습니다. 요즘에 폴리아모리라고 해서 비독점 다자연애 방식의 사랑을 찾으시는 분들도 참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어떻게 사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체인에 스스로 이렇게 감고 나오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한편으로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 체인을 스스로 끊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고정된 관계든지 다시 재시작 뭐 이런 걸 해볼 수 있는 내가 신이기 때문에 점점 이제 이렇게 해야만 된다 하는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추세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겠다고 해서 그걸 비난할 수 있는 분위기도 이제 점점 아니게 되어 가고 있고요. 여튼 상상하시는 대로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려요. 다만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는 폴리아모리 관계 이런 얘기를 꺼낸다 하더라도 정말 좋은 한 사람이 미적지근한 10사람보다는 낫겠죠. 그런 관점에서는 또 한 사람이 얼마나 또 큰지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렇게 이제 좋은 분 10분을 만나시면 그럼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폴리아모리를 하고 있는데요, 쉽지 않더라고요. 머리 아프고 사건 사고도 참 그만큼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넷째, 재물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인 빈곤 혹은 돈이 너무 훅 들어왔다가 훅 나가는 그런 반복들이 좀 많지 않으신가요? 근데 신년이 진짜 좋은 게 꾸준한 경제 활동이 이제 함께 들어오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하다. 물론 재물운이 들어왔다는 것은 19년에 경제활동을 어떻게 전개하셨는지에 따라서, 혹은 또 어떤 관계의 망들을 형성해 왔는지에 따라서 꾸준히 돈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꾸준히 돈이 나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후자라 하더라도 상황을 전복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설명 잘 참고하시고 뜻하는 바대로 2020년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최근에 뜸했던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연락이 온다든지, 친분으로 만났던 그런 사람들한테서 프로젝트 제안이 막 들어온다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용띠분들의 큰 그 도략의 힘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떤 목표의 징검다리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왔을 때 그것이 경중이 있을 뿐 다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게 용이라는 게 상상의 동물인 만큼 정말 용띠분들도 그렇거든요. 상상하는 것만큼 현실이 된다라는 믿음이 그 현실화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또 용띠분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상상하고 계신지에 따라 또 열린 길이나 또 지름길이 많이 이렇게 펼쳐질 거예요.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쭉 흐름을 살펴보면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1월에 엄마의 뱃속에 있다가 그런 형국이고요. 2월이 엄마 뱃속에서 밖으로 나와서 3월에 다양한 이제 내 거울들을 만나고 4, 5월에 나를 드러냄, 6, 7월에 재물이 본격적으로 이제 내게 다가오는 흐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8, 9월에
자신의 뜻이 확고해지고 이제 11월, 12월에 가장 재물에 대한 이제 기운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 때라고 하니까 재물의 관점에서 본 용띠의 신년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경자년 자체가 또 재물 기운이 있어서 용띠분들한테 이렇듯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용띠분들은. 그래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용띠의 본인의 이야기를 잘 만들어 보시면서 소원 성취를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회, 학업, 그리고 관계. 우선 재물운이 기본 있다가 보니까 직업적으로 만나게 되는 관계들이 더불어 많아지기도 하고요. 그 만나는 사람의 수가 만약에 적다 하더라도 한 번 맺은 관계를 꾸준히 만나게 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더불어서 또 인정받기도 하고요. 이 사회 속에서도 자신이 격상되면서 자신감과 성취감 또한 얻게 되실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억압하는 상황들을 최대한 잘 살피시거나 잘 해소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꾸준한 경제활동을 함에 따라서 점점 뚜렷한 목표가 생기실 거예요. 이것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징검다리를 건너가시듯이 만나는 다양한 일들을 자신의 목표와 잘 연결해서 일종의 내비게이션 지도를 만든다고 해야 할까요? 그 자기 목표의 길 찾기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학업에 대해서는 막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편은 아니에요. 학교 안에서보다는 학교 밖에서 더 많은 상상력을 펼쳐보시라고 보통을 말씀을 드려요. 결국 그거 하려고 학교 다니는 거기도 하잖아요. 혹시 성적이 좋지 않게 나오셨거나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다. 호기심이 너무나 많고 상상력이 너무나 많은 그 나를 수업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다. 학교가 여러분을 담는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이 과장이 아니죠. 이건 정말 개개인을 학교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가 영 적성에 좀 안 맞는다거나 하시면 뭘 해보고 싶은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고민을 충분히 해보신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의 구체적인 계획 혹은 고민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서 객관적으로 다양한 어떤 시각과 의견들을 살펴보시고 그러시면서 자신의 이제 생각이 더 확고해지신다면 그때부터 움직이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공모전 같은 걸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 돈을 모아서 해외여행을 다녀와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무엇이든지 자신이 정말 끌리는 그런 것에 자신을 내맡겨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다 잘 될 거고 당장 안 돼도 그것도 하나의 잘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관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또 그걸 넘어가 보고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요. 그런 실험들을 통해서 성장을 꾀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가 참 폐쇄적이잖아요. 공부란 게 또 12과목, 20과목으로 이 공부란 걸 다 담을 수가 있나요? 정말 제한적인 공부죠. 학과 커리큘럼은 참 협소해요. 한쪽으로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시기도 시기인 만큼 지금 대안학교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학과 교육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변화를 끌어오는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는 언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유튜브 가르쳐 주나요? 유튜브 글쎄요. 유튜브를 해보라고 주변인들한테 제가 추천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쳐 준다면 참 좋겠죠. 만약 학교에서 유튜브를 가르쳐 줘요. 일단 모든 학교를 다 통틀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제 이미지 속에 부정적인 학교의 이미지를 그려보는 거예요. 이거 누르면 이렇게 하고 저거 누르면 저렇게 돼요. 자, 이제 다음 주까지 5분짜리 영상을 한번 만들어 와 보실래요?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기껏. 그러면 넌 A, 넌 B, 넌 F. 왜 경쟁을 해야 할까요? 경쟁하지 맙시다. 자존심, 경쟁심 같은 것이 용띠분들의 가장 본능 같은 거였다면 요즘은 세상이 공유의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어서 그 자존심은 자존감을 키우는 방편으로 삼고요. 경쟁심은 협동심의 이제 개념으로 풀어가는 시기를 바랍니다. 용띠분들이라도 직접 작아 보이는 친구, 도움이 필요한 그런 친구들을 많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게 오히려 학과 공부보다 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용띠 용
이어서 마야 신년 운세 설명이 진행이 될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다음 시간은 이제 월별 띠별 운세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지시지 않나요? 구독과 좋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신년 마야 운세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고대 마야 문명이 꽃을 피웠던 중남미에서도 한국에서처럼 무당, 그러니까 샤먼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인간계의 운명의 흐름을 보는 독특한 점술로 사람들 삶의 기운을 북돋아 온 존재입니다. 이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이 페루인데요. 페루가 또 마야 문명이 발전했던 그런 주요 국가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또 다양한 영적인 치유 프로그램도 있어서 지금 페루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동시성이 또 함께 이렇게 같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졸킨이라고 해서 그 마야 특유의 달력이에요.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점술가들이 점을 봐왔었던 건데요. 달력의 일수를 세는 수체계와 상징의 배치가 굉장히 흥미롭고 또 다차원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알면 알수록 철학적이고 우주적이고 감동적이기까지 한 그런 역술, 점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먼 과거에서 먼 우주까지 뻗어나갈 어떤 인류의 미래까지 모두 점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볼수록 굉장히 예언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점술이랍니다. 삶에 잘 적용되고요. 내가 누군지, 무엇 때문에 태어났고 나의 탄생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떤 다음 생으로 이어 달리기 하는지, 이 복잡한 세상에서 내 삶의 핵심 질문을 찾는 방편이기도 하고요. 고대 마야 문명의 어떤 샤먼들의 역할이었기도 합니다. 내 삶의 이유를 찾는 아주 비폭력적인 방편으로 졸킨 달력이 하나의 대안이 될 거라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저도 시작을 하는 거고요. 졸킨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은 앞으로 천천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신년 운세의 매 영상 끝에 이렇게 제가 신년 마야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우선 신년에 대한 해석을 해드리면서 마야와 여러분이 친해지는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딱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톤과 실이라는 단어예요. 톤 하면은 밝은 톤, 어두운 톤 하는 어떤 전체적인 느낌이 연상이 되시죠. 그리고 실 하면 어떤 마크, 어떤 시간에 딱 배치된 마크들이 있어요. 마치 사주팔자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나면 목 기운이고 금 기운이고 이런 것들처럼 마야에도 20가지가 있어요. 여기가 내 시간과 공간이라고 했을 때 제 인생이 흘러갈 제 운명이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하면서 어떤 곡선을 만들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일이다 쳤을 때 그 실이 20가지가 따다다다닥 배치가 되면서 20일까지, 그 다음 21일부터는 다시 첫 번째 실로 시작하는, 또 이 톤이라는 거는 이 운면의 곡선의 주변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에너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톤을 주변으로, 실을 중심으로 내 운명이 흘러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톤은 또 1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20가지 있는데 이 13까지 여기까지 톤이 한번 흘러가고 그 다음부터 다시 1톤으로 시작을 하는, 그래서 계속 엇갈리고, 그래서 260가지의 이제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두 가지 개념은 이렇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그럼 2020년은 톤이 1번이에요. 2019년은 13번 톤이었겠죠? 그렇게 다시 1번 톤으로 돌아오고요. 이 1번 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마그네틱이라고 해서 자석의 힘, 끌어당기는 힘, 매력적인 끌림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는 기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톤 자석 마그네틱의 힘이 이제 내 운명의 어떤 테두리를 두르고 있는 상태고, 아까 실이 있다고 했죠. 20가지 실인데 2020년에는 14번째 실에 해당이 되고요. 이 실의 이름은 흰색 샤먼입니다. 이 샤먼이라는 것은 무시간성, 그리고 주술, 요술, 그리고 수용성을 나타내는데요. 좀 어렵기는 합니다. 워낙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서요. 제가 해석은 다 해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둘을, 그 톤과 C를 조합해서 큰 맥락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졸킨 해석의 기본 방식이에요. 그럼 이제 이 둘을 이용해서 제가 한번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2020년 신년 마야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 2020년은 여러분에게 무언가 받아들임에 대한 이슈를 건넬 거예요. 처음엔 부담도 되고 어려우실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또 열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또 힘을 써야 되니까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그 흰 샤먼의 목적인 이 수용성, 받아들임이 나를 한 차원 성장시켜주는, 더불어서 내가 속한 전체가 그 수용성으로 나와 함께 되어가는, 즉 내가 나의 세계를 활짝 열어서 타인이 나에게 다가오게 하는 세계를 내가 구축해 나가는 그런 거예요. 정말 평화로운 방식으로요. 이것은 마야에서 얘기하는 어떤 주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주술과는 조금 거리가 먼 그 주술의 방식으로 현실이 되게 하는데요. 이 주술을 거는 첫 번째 방법이 통일입니다. 통일은 먼저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인데요. 명상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명상의 기본 원리가 무엇이 내게 오면 그것을 아무 편견 없이 보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이제 꾸준히 들어오는 마음의 걸림돌들이 되는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판단 없이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한 해가 또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연습을 통해서 일종의 트랜스 상태에 접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는 진실된 것에 내 자신을 내맡기고 헌신하는 행위, 이것들을 명상과 함께 병행함으로써 모든 순간이 열리게, 활짝 열리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실 겁니다. 즉 통일이 된다는 건데요. 남북의 38선이 사라지면 그걸 통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걸려있는 어떤 것들이 계속 제거되고 사라져가고 혹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됨으로써 더 이상 걸릴 수 없는, 내가 그것에, 그런 모습으로 나 자신을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통일이 되면 이때부터 여러분은 본인이 아니라고 하셔도 샤먼이 되시는 겁니다. 재밌지 않나요? 샤먼이라는 게 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를 또 샤먼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이 내는 목소리는 모든 존재에게 공명감을 일으키고요. 그 힘을 통해서 또 내가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어떤 자연의 순환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고 이 힘이 발현되는 곳이 바로 무시간이라고 불리우는 장소입니다. 이 힘이 가진 성격을 바로 무시간성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내가 공명하게 되고, 음악을 듣는 그 순간에는 내가 시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 되잖아요. 시간하고 이제 나하고는 별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시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말은, 즉 과거와 미래에 대한 어떤 기억에서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내 안과 내 바깥에 어떤 걸림이 없는, 닫혀있는 게 없는 상태, 활짝 열려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좋은 에너지를 끌어오는 상태, 이것을 바로 무시간의 힘, 무시간성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술이란 건 무엇이냐? 주술이란 건 이때 샤먼이 내는 목소리를 주술의 역할로 보시면 돼요. 이때 샤먼이 내는 목소리가 그 역할을 합니다. 주술성을 띈다는 거죠. 원리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내 무시간성을 남들이 보고 그 시간에 쫓기지 않게 되잖아요. 뭔가 공명하게 되고, 그러면서 당연히 그쪽으로 끌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좋은 음악에 끌리는 것처럼요. 그래서 주술이라는 단어가 갖는 어떤 위화감을 조금 걷어내 보시고 생각하시면, 이 주술이란 것에 밝고 맑은 의미적인 측면은 바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흑마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흑마법이라고 하면 이건 주술은 주술인데 남을 옭아매려는 목적이 있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주술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는 무시간성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미래에도 걸리지 않는 그 무시간성이 흑마법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흑마법의 목적과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에요. 흑마법이란 건 힘과 권력을 쫓고요. 자기 자신을 우러러보게 하는 어떤 탑을 쌓고, 너무 교묘해서 알아차리기도 조차도 힘들지만 자세히 보면 자기만 도드라져 있는 그런 것. 그리고 나를 구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근데 이게 우리 삶 곳곳에서 발견이 되죠. 사회가 전반적으로 흑마법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라고도
해석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유명한 기업인 흑마법을 사용하죠. 실제로 역술가를 옆에 두고요. 전반적으로 사회가 흑마법에 둘러싸여 있다. 이것을 또 식별하는 한 가지 힌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달콤해 보이지만 달콤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달콤해서 먹었더니 가슴이 답답하게 만들어지는 어떤 것, 조급하게 만들어지는 것. 나는 이 단 것만, 이 달콤한 것만 먹고 이것만 계속 느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먹고 나니까 계속 시간에 쫓기고 있는 어떤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대부분이 마음에서 일어나는데요. 마음에서 일어날 때 차분한 태도로 침착하게 보시면서 무시간성을 획득하시는 게 좋은 길잡이가 될 거예요. 또 한 가지, 내가 무언가 알게 되었다고 해서 그걸 누군가한테 말할 때, 그럴 때도 내 마음을 잘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상대를 가르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씨앗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처음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냥 꾸준히 반복적으로 잘 보시려고 이 시도만으로 절반을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상대방과의 소통에 임할 때 상대방이 그걸 다 알아채요.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상대방들도. 그러니까 신들이 보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이 조심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한테 대할 때 이 조심하려고 하는 것도 다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상대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이 흑마법은 그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흑마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결국엔 자기를 외롭게 만드는 것, 주변에 사람이 점점 사라지게 하는 어떤 것. 그래서 이 흑마법이란 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가진 존재는 좋아할 수 없는 겁니다. 잘 참고하시고 이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어떤 것이 느껴진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의심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저를 통해서 막 답답함 같은 것들을 느끼셨다면 아마 여기에서도 흑마법이 드러났을 수 있어요. 그만큼 흑마법이란 건 굉장히 교묘합니다. 그래서 저도 믿지 마세요. 또 제 말에 무언가를 느끼셨고 거기에서 뭔가를 건져내셨다면 이제 그것을 여러분의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드린 이 말씀들도 하나의 방편일 뿐이기 때문에 이 방편을 그냥 버리시는 게 훨씬 좋으실 거예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자, 어떤 띠의 분들이시든 모두가 이 신년에 실과 톤이 말하는 이슈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형태는 다르게 찾아올 수는 있지만 그 본체의 그 본래 의미는 1번 톤 마그네틱 그리고 샤먼, 실 이 의미하는 그 의미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점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운명이나 목적, 현재 마주친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거나 찾고 싶으신 분들, 또 방금 설명드린 이 마야 졸킨의 어떤 리딩 방법으로 자신의 운명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박수진주의 신점은 신이 지상에 인간에게 보낸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박수진주로 찾아오셔도 되고요. 행운의 부적이나 맞춤 부적 타투를 하고 싶으신 분은 먼저 이미지를 보시기 위해서 타투진주 인스타그램을 찾아 검색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0년 정말 여러분께서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저는 2020년 2월 띠별 운세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모든 여러분의 모은과 건강이 깃들 수 있도록 기도를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페루로 향하고 있습니다. 페루의 정글 깊은 곳에 있는 샤먼들이 한다는 치유 의식에 참여를 해서 거기서 만나게 된다는 개인의 공포와 어둠을 저도 직접 만나려고 합니다. 진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얘기를 했듯이 내가 신이라면 그걸 어떻게 다시 알 수 있을지,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이 무기력함과 슬픔을 헤쳐나올 수 있는지 그게 알고 싶고요. 이미 안다면 어떻게 그 기억을 되돌릴 수 있을지 찾고 싶어서 페루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인도를 거쳐서 이집트까지 지금 와 있고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제가 한국 떠나기 전에 13년 동안 소식을 나누지 못한 어머니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사신다는 이야기였어요. 여행길 한 5개월 정도는 계속 방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뭘 찾고 있나? 이 여행은 도피일까? 나는 곧 죽게 될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고요. 너무 오랜만에 듣게 된 어머니의 투병 소식에도 참 무감한 제가 참 이상하게도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다 페루에 있는 치유법을 알게 되었고요. 그게 암을 치료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됐습니다. 치료를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몸과 마음이 얼마나 변화를 겪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페루에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이죠. 이집트에 오기 한 달쯤 전에 어머니와 문자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1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나라는 사람, 친족들 사이에서는 참 이해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제가 또 어머니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가 페루였던 것 같습니다. 페루에서 어머니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제가 찾을 수 있다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페루로 향하게 되었고요. 목적성을 가지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제가 가진 정보들이 굉장히 신뢰성 있는 그런 곳에서 가져온 정보들인 만큼 저는 이걸 믿고 직접 만나러 가보려고 합니다. 만나러 가서 제가 체험한 것들을 직접 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고 인간 인생에 아무것도 없다면 의미가 아무런 답도 없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어머니를 돕는 어떤 목적, 그거보다 더 나은 목적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는 이 여정에 죽음을 맞이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까지 온 이상 멈추지는 않을 거예요. 제 여행을 후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계좌 정보를 올려놓을 테니까 도움 주실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주신다면 제가 그 힘으로 끝까지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실 여러분에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